절대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 1. 너는 왜 아직도 취업 못했어? 이 말은 현재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취업 시장은 시기와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며 개인의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경기 침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취업 여부로만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자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지? 뭐 도와줄 것 있을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알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2. 넌 아직도 연애 안 해? 연애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며 이런 질문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솔로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발적 비연애를 선택한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연애에서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연애 문제나 고민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애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라고 지지해 줍니다. 연애 관련 조언이 필요할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3. 너 요즘 살 좀 쪘다. 외모 지적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자존감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약물 부작용, 호르몬 변화, 질병이나 건강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섭식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보다는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와 같이 배려하는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인정해 줍니다. 4. 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발언입니다. 금전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경제 상황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학자금 대출 상환,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예상치 못한 긴급 지출 등이 있겠습니다. 이는 돈으로 우정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행위입니다. 관계의 평등성을 해치고 권력 관계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줍니다.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각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용히 도움을 제공합니다. 5. 너네 부모님은 왜 그러시니? 가족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 관계의 역동성은 외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와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을 제공합니다. 6. 넌 항상 그 정도밖에 못하니?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전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7. 다른 애들은 다 했는데 너는? 비교는 가장 파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열등감을 유발합니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8. 그때 내가 실수했잖아.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미 반성하고 극복한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들입니다.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함께 성장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의 변화와 발전을 인정합니다. 9.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모욕입니다. 대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지성과 이해력을 폄하합니다. 평등한 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립니다. 상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막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10. 그냥 내 말 들어. 일방적인 강요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닌 명령이 됩니다. 상호 존중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관계의 평등성을 해칩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너의 생각은 어때?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스러운 언어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